뇌회로의 기적이에요, 이게. 그쪽에. 그냥 본능적으로 어떨 때는 굉장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을 옹호하고 인권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고 어떨 때는 그냥 김일성 영생교와 대량학살과 전체주의 체제라는 것을 그거를 옹호하는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그 이쪽의 급수가 높아질수록 이 현상이 심해요. 이게 완전히 이게 그 좌뇌와 우뇌가 자유자재로 분리돼서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뇌회로가 굉장히 기적적이죠. 그 왜 이렇겠냐? 왜 사람이 이런 식의 심리를 가질 수 있게 될까? 인간이란 동물이. 저는 그거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꼭 이 사람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왜냐? 해체된 사람들이 해체되면 이 증상이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뭐 그렇다 그래서 이 사람 앞에 거론됐던 사람들이 다 해체된 사람이다. deconstructed person이란 소리가 아니라 해체된 사람은 그와 비슷한 증상을 보인다까지의 제 주장은. 이 해체라는 건 뭐냐면 무도덕하고 무원칙한 에고, 자의식 덩어리예요. 이게 우리가 요새 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잘하다 보면 공동체 아무것도 없잖아. 요새는 핵가족도 태반이 빠개졌는데 이혼으로. 대가족 없어진 지 오래고 문중 없어진 지 오래고 집성촌 없어진 지 오래고 학교 가봐야 애들이랑 내신 성적 경쟁하는 사이고. 그러니까 공동체 경험이 없다고요. 공동체 경험이. 그러면 이게 공동체 경험이 없으면 도덕이 없어지고 원칙이 없어지거든요. 무도덕하고 무원칙한 자의식 덩어리로 사람이 찍혀 나와요. 벽돌장 찍듯이. 근데 지향점은 성공, 권력, 부예요. 뭐 여기다 좀 이제 외모 좀 있는 사람들은 이제 외모까지 포함이 되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찍고 바르고 뜯어고치고 이제 인조인간 되고 그런 거죠. 수단? 어떤 수단이든 상관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바탕에 이렇게 바탕에 아주 어두운 혹은 느물느물한 이런 늪이 깔려 있기 때문에 뇌가 이렇게 양쪽으로 딱 찢어져 갖고 순간적으로 이 방식으로 작동하다가 다른 순간에 저 방식으로 작동하다가 이게 그냥 자유자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금 미국의 진보 코커스. 미국 주로 소수민족 출신 혹은 소수민족 지역의 지원을 받아서 그 지역구에서 당선이 된 민주당 의원 한 60여 명이 이게 거의 극좌예요. 하노이 때 종전선언을 촉구했으니까 하노이 회담 때 진보 코커스라는 단체가 Congressional Progressive라는 단체인데 프로그레시브 코커스요. 그 중에 한국계도 하나 있어요. 한국계 빠지면 안 되겠죠. 코메리칸. 앤디 킴. 여기는 더 지독해. 여기는 최근 트럼프한테 문재인 정부의 남북 협력, 남북 경협 이걸 막지 말라. 그렇게 촉구 소환을 보냈어요. 진보 코커스 의원 2명이 보냈는데 그중에 하나가 앤디 킴이에요. 이 사람. 그리고 민주당 지금 여기 왼쪽에 있는 여자가 그 뉴욕에선가 당선된 오카시오 코르테스 아니에요? 그 20대 중반 여자. 저 여자 저기 하원은 당선됐는데 저 뭐 주장했냐면 국경 통제하지 마라. 지구상에 어떤 사람들도 다 미국에 자유롭게 들어와서 살게 해야 된다. 이런 극단적 주장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저 오카시오 코르테스가. 저 여자가. 저 푸에르토리카 계통의 여자예요. 저런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뽑히고 하원 의원으로 뽑히고 떼지어서 60여 명이 하노이 때 이 미국이 북한과 종전선언을 해야 된다라고 촉구를 하고 그랬지만 그중에 최근 하노이 이후에 다 아닥하고 있는데 거기 중불나게 머리 딱 쳐들고서 다시 트럼프한테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북경협 하는 거 막지 마세요. 막지 마세요. 이런 촉구 서한을 보낸 중불난 2명의 진보 코커스 의원 중에 한 명이 뉴저지에서 당선된 한국계 앤디 킴입니다. 뉴저지에 있는 코메리칸들 쪽팔린 줄 알고 사세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당선되냐고. 조선계면 김일성도 오케이 하겠네. 뉴저지에선. 한국인이니까 김일성도 오케이네. 한국인이니까 김정일도 오케이. 한국인이니까 대량 학살범도 오케이. 한국인이니까 김일성 영생교도 오케이.
무슨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이게. 정신 번쩍 차리세요. 그러다가 지금 미국 사회가 전체가 보수화되어 가고 있고 새로운 그 보수의 새 흐름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제가 전번에 얘기했지만 해체의 시대가 이제 끝나가고 있거든. 이게 1960년대부터 시작해서 트럼프 당선 전까지 해서 해체의 시대가 이제 끝나가고 있다고요. 2016년까지. 이제 완전히 이제 가치 기준이나 이 판이 다 바뀌고 있다고 이제. 그러면 지금 저런 식으로 앤디킴 같은 사람이나 국회의원으로 실실 밀어주고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는 건 뭐가 되냐. 찐따 같은 또라이 마이너리티 에스닉 그룹 소수민족계로 전락하는 거예요. 코리안 아메리칸이. 그래서 제가 하도 기가 차가지고 이 사정들을 좀 알고 제가 그 CPEC 갔을 때 거기 있는 한국계 분들 만나서 한 말이 있어요. 아 지금 뭐 여기서 저기 태극기 들고 여기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태극기 들고 박근혜 대통령 석방 외칠 날이 아니네. 때가 아니네. 더 급한 거는 어떻게 하면 코리안 아메리칸이 미국 사회의 건강한 보수화 흐름과 같이 갈 수 있냐. 그게 핵심 고민이네요. 그 고민을 중심으로 해서 좀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빠른 소리하고 왔다니까요. 그 정도로 큰일 났어요 지금. 제가 들은 얘기에 의하면 돈 좀 있다는 사람들이 뉴욕에 북한 대사관 근처에 고급 아파트 쫙 사놓고 거기는 이제 컨도미니엄이라 그러죠. 미국 용어로 아파트먼트라 그러면 새 들어 사는 걸 아파트먼트라 그러고요. 그 집을 소유하면 컨도미니엄이 돼요. 컨도미니엄 쫙 사놓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북한 대사관 요인이 저희 집에 손님 오시나 내일은 오실까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이제 북한 대사관의 요인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근사하게 저녁 얻어먹고 $1,000, $2,000, $5,000들은 저기 그 용돈 딱 받아서 나오고 아 민족의 뭐 평화를 위해서 이치코프 간파이 하고서 일본어로 했어요. 네, 일부러. 북한이야말로 가장 그 체제가 텐노 일본의 그 텐노 전체주의랑 비슷하니까 옛날에. 그러고 나서 이게 술이나 먹고 그러고 돌아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한국계 지금 미국인들 코리아 아메리칸 커뮤니티 큰일 났습니다. 좀 생각 있다는 사람들은 전부 이게 다 해체의 시대라 아 그거 무슨 문제 있어. 그 뭐 수국골통 우파 뭐 보수같이 살 일 있어. 극우같이 살 일 있어. 아 세상에 인간이 다 그런 거지 뭐. 이런 그 PC 글로벌리즘 PC 좌파에 완전히 절어 있고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자, 그래도 미국은 전체 사회 분위기가 급속하게 보수화되니까 한국계 미국인들, 코리아 아메리칸들도 이제 정신 차릴 날이 오겠죠. 자,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는 우리 지식인, 우리 정치인이 책임져야 되잖아. 이끌고 나가야 되잖아.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집회가 있기 때문에 가끔 이걸 반복을 해요. 오늘도 다시 반복해 드릴게요. 집회 안내를. 오늘 이번 주 집회 안내를 제대로 해야 되니까. 한국의 지식인 정치인들은 세 가지 안 해야 되고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세 가지에 반대해야 되고 세 가지에 찬성해야 됩니다. 헌법농단에 반대해야 되고요. 선거법 고치자는 거에 반대해야 되고요. 핵무장농단에 반대해야 됩니다. 해야 될 건 뭐냐? 미중 전쟁을 조명해야 되고요. 북한 해방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조명해 줘야 되고요. 인격살인, 인민재판, 탄핵 때부터 저질러져 오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부안해동하고 앞장섰다는 거에 대해서 자성 비판해야 됩니다. 이거를 해야 이 세 가지를 안 하고 세 가지를 해야 대한민국의 지식인 정치인이 지식인다운 지식인, 정치인다운 정치인이 됩니다. 자, 이 와중에 또 어저께인가 오늘인가 저기 어저께죠. 그 저기 뭐야 그 나경원 선거구에 무슨 대진연 한국 대학생 진보연합 이게 저기 그 백두칭송위원회가 핵심 조직이 핵심인 그런 친북 종북 그 색깔이 뚝뚝 묻어나는 그런 조직이라 그래요. 대진연이 나경원 또 저기 전에도 한번 거기에 공격을 했는데 그 사무실을 요번에도 공격을 했죠. 그래서 저 참 이거 보면서 참 재밌어. 왜냐? 아시다시피 우리도 동작을 해가서 정치심판대회 하면서 나경원을 찬물을 좀 뒤집어 씌웠잖아요. 아, 제대로 원내대표 지금 야당 지도자니까 지도자답게 좀 제대로 싸워라. 자유민주, 자유시민의 입장에서 좀 제대로 싸워라 그러고
찬물을 뒤집어 씌웠는데 저희가 간단히 걸차에 가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시점이. 저쪽에서 와서 또 나경원을 공격을 해요. 자, 그러면 마치 나경원이 무슨 반북의 아이콘인 듯 착시 효과를 주잖아요. 야, 나경원이 뭐 그렇게 굉장히 반북적이었으니까 쟤들이 공격하는 거 아니겠어? 야, 그렇게 반북적이고 우파스러운 사람을 왜 저 우파 백모라는 놈은 자꾸 패는 거야? 저 백모 저거 간첩 아니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요? 나경원 씨 참 좋겠네. 대진원이 공격해줘서. 제가 나경원 씨를 어떻게 보는지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보자고요. 2016년 11월에 정동영, 김부겸 등과 함께 사진 오른쪽 위에 있는 거. 사드 배치 반대할 때, 방미할 때 들러리 썼어요. 그럼 또 나는 반대한 적 없어. 나는 사드 배치 반대한 적 없어.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어요. 오케이? 나경원이 2016년 발언을 한번 보자고요. 배치 결정은 존중하는데 시기와 과정에 아쉬움이 납니다. 우리 돈으로 배치해서는 안 된다. 잠깐만. 배치 결정은 존중하는데 시기와 과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 얘기는 배치 반대한다는 소리예요. 한국말에선. 지금 분초를 다퉈서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결정해서 배치를 하는데 그 다음에 우리 돈으로는 배치해서는 안 된다니까 이거 배치 반대한다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사드는 미국이 다른 나라에 안 팔아요. 그러니까 사드를 구입하고 말고가 없어요. 사드를 다른 나라에 산 나라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부담하는 건 우리 돈은 어디에 들어가냐? 부지, 그다음에 주둔 운영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둔비, 일부 보조 뭐 이런 거라고요. 그거 우리 돈으로 안 된다는 게 다시 말하자면 우리 돈으로 안 된다는 게 뭐예요? 미국이 부지 사용료 다 내야 되고 혹은 미군이 부지를 사야 되고 그럼 이제 법 엄청 통과해야 돼요. 왜 부지 공짜로 줬냐 이 소리가 돼요. 저게. 정부가 그 롯데에서부터 땅을 사서 그걸 부지를 제공했잖아. 그 배치 반대 소리가 된다니까 저게. 그 다음에 가관하네요. 중국 러시아를 고려해서 북핵이 해결되면 철수한다고 명시적으로 약속해야 된다. 이거 무슨 중국 간첩 같은 소리 아니에요 이거. 왜냐. 무서운 건 중국의 중거리 미사일이거든. 중거리 탄도미사일 INF Intermediate Nuclear 미사일이란 말이에요. 포스란 말이에요. 동풍 같은 거. 그것 때문에 미국이 소련 때부터 맺어왔던 INF 조약을 깨고 탈퇴를 했잖아요. 왜냐? 그때 미국이 내세운 트럼프가 작년에 미국이 내세운 논리가 이거예요. 그건 맞는 논리라고. 야, 중국이 동풍으로 지금 수백 발 중거리 미사일 갖추고 있는데 그럼 우리도 대응 그거 만들어야 되는데 야, 왜 너희랑 우리 둘 사이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중거리 미사일 안 하기로 약속을 맺는 바람에 INF 조약을 맺는 바람에 중국은 그냥 자유롭게 그냥 중거리 미사일 막 쌓아 올라가고 있네. 중거리 핵미사일. 그러니까 INF 이제 우리 깨야겠다. 그래서 미국이 INF를 탈퇴한 거 아니야. 중국 동풍이 무지막지한 거가 있는데 그러면 북핵만 없어지면 사드 배치하냐. 사드 철수할 거를 우리가 철수한다고 왜 명시적으로 우리가 밝혀야 되냐고. 가능하면 못 이기는 척해서 미국한테 큰 돈 안 드리고 또 큰 돈 안 주고 뭐 땅이나 좀 부지나 좀 대여해 주면서 좋은 위치에 중국의 둥펑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어체계를 미국이 운영하도록 하는 게 이익일 수도 있잖아. 이거 중국 간첩 같은 소리예요. 중국 러시아를 고려해서 북핵이 해결되면 사드를 철수한다고 명시적으로 약속해야 한다. 나경원 씨 이거 황당한 소리라고. 자, 이런 말을 해온 사람을 왜 대진현이 저렇게 집요하게 벌써 2번이나 원포인트 공격을 해서 마치 무슨 대단한 반중, 반북 아이콘인 듯한 착시 효과를 불러일으키는데 대진현이 나섰지? 좀 생뚱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의심까지 이제 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혹시 저기가
저기 친중 친북 진영에서 지금 나경원이를 키워주려고 엑스우먼으로 키워주려고 지금 마치 반북 이미지 막 일부러 만들어서 씌워주는 거 아니야 혹시? 이런 의심까지 들 수 있는 사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나경원 씨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진짜 내놓고 이젠 반북 반중 발언을 하세요. 내놓고. 이게 무슨 혓바닥 둘로 갈라진 소리냐고. 배치 결정은 존중합니다만 시기와 과정에 아쉬움이 남네요. 사드 배치는 우리 돈으로는 안 돼요. 물론 사드는 안 파니까 우리가 살 수도 없죠. 하지만 배치에 관계된 일체의 돈, 부지값, 부지 임대료, 부지 운영비 이런 걸 우리가 나서서 협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중국, 러시아를 고려했을 때 그 사람들 입장도 고려해야 되잖아요. 북핵이 해결되면 사드를 반드시 철수한다고 미리 명시적으로 명확하게 약속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소리였잖아요. 나경원 씨.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인물이에요. 이 인물은. 근데 뭐 다 까볼 수가 없으니까 그 머릿속을 오케이.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당신 삐끗하면 정치 생명 끊어버릴 거야. 그래서 동작을 해가서 정치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제대로 해. 그럼 뽑아줄게. 우리가 그런 뭐 오해 아닌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보니까 열심히 하네. 오케이. 그럼 우리 오해 그런 거 다 이제 싹 잊어버리고 그런 의심 싹 잊어버리고 그 쓸데없는 의심이었네. 이제부터 열심히 우리 밀어줄게. 그러니까 나경원 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이제 자꾸 대진연 같은 게 끼어들어갖고 마치 나경원이라는 인물이 이제까지 무슨 대단한 반북, 반중 인사였던 것 같은 착시를 불러일으킨다. 그러면 의심이 점점 깊어지지. 의심이 점점 깊어져요. 저거 엑스우먼으로 저쪽 진영에서 키우는 사람 아니야? 나경원 씨, 이 의심 벗어 던지려면요. 똑바로 하셔야 돼요, 당신. 똑바로 하시라고. 합리적 의심 아니야, 합리적. 있을 법한, probable. 있을 법한 의심이거든, 이거. 그러니까 똑바로 하시라고. 우리 의심에 대해서 결론은 안 내렸어. 당연히 못 내리죠. 아무 증거도 없고. 앞으로 하는 거 보겠다, 이거요. 자, 2번 동안, 이 연속 2주로 2번 동작을 정치심판대를 했기 때문에 잠시 이제 자리를 옮겨서 딴 동네 가서 한번 놀다가 다시 동작으로 돌아갑니다. 나경원 씨 기대하고 계셔도 돼요. 조만간에 또 돌아가서 또 동작을 할 테니까 좀 딴 동네 가서 하는 동안 동작을 해서 이제 주민들 모이기 시작했거든요. 우리 목표는 올해 안에 동작을 주민 한 기백명 돈 내는 유료 회원으로 모으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게 모이실 겁니다. 동작을 주민들이. 왜냐하면 나경원 씨가 굉장히 중요한 야당의 스타 정치인이고 굉장히 중요한 에이스이기 때문에 이거 잘 컨트롤해야 되거든. 한 200명이 딱 스크럼 짜고서 딱 컨트롤하겠다는 거죠. 헛짓거리 못하게. 행복한 거예요. 전생에 무슨 업을 잘 지어갖고 이렇게 200명씩이나 나경원 씨를 제대로 된 정치인으로 만들어주려고 팔 걷어붙이고 돈 들이고 시간 들여서 날뛰고 고생하겠어요. 진짜 복을 타고났네, 저분. 자, 그래서 일주일 잠깐 딴 지역으로 옮깁니다. 어디로 옮기냐? 용산입니다. 진영 씨죠. 이 사람 2004년인가 이회창 때 들어와서 한 13년 동안 국회의원 3번인가 해먹고 장관도 한 번 해먹고 그러니까 지금 한국당 진영에서 여권에서 그러다가 뭐가 틀어졌는지 공천을 못 받았죠. 2016년에 4월에 그 공천 못 받으니까 바로 더불어민주당으로 튀었죠. 아니 공천 못 받으면 타당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더불어민주당이 그냥 일반적인 타당이냐고. 거기가 어떤 타당인데 이현주 같은 사람도 거기 같이 놀다가 튀어나와 버리잖아. 거기다가 그 그 다음에 탄핵 과정에서는 그러면 당선도 됐는데 바로 진영 같은 사람이 나서서 나 저 박근혜 대통령한테 밉보여갖고 아마도 내 생각에는 공천 못 받아서 내가 뭐 더불어민주당 잠깐 갔지만 나 다시 탈당하겠다. 이거 나 탄핵 과정 이거 마음에 안 든다. 이래갖고 나라가 아니다. 내가 벌써 4선인데 내 나이를 봐라. 내가 뭐 더 기대할 게 뭐 있겠냐.
나 입 바른 소리 좀 앞으로 또 하고서 그냥 마치겠다. 이렇게 나왔어야지. 근데 이거 완전히 정치 철새의 그냥 그 끝판왕을 보여준 거예요. 뭐냐. 종결자를. 더불어민주당 튄 다음에 거기서 얼마나 잘했는지 이번에 또 장관까지 했잖아. 그 용산구가 정치 철새 도래지냐고. 그래서 이 진영 같은 경우에는 뭐 내년에 나온다 안 나온다 말이 많은데 나오던 안 나오던 우리가 이런 유형의 인간을 자유시민이 어떤 식으로 평가하고 규정하는가를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용산구에 사시는 시민들로 하여금 용산구가 정치철새 도래지냐라는 자성을 하게 만들어서 다음번엔 제대로 된 국회의원을 뽑도록 우리가 촉구를 해줘야 된다.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4월 18일 목요일 날 오후 6시 30분 내일 모레 걸피죠. 신용산역 1번 출구 앞에서 제3차 정치심판대 용산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